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세계시민교육 콘텐츠를 널리 알리려는 브랜뉴 GCD의 블루리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아주 화려하게 시작하고 있죠. 오늘은 세계인권선언과 나,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권리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여러분의 생활이 바뀌었죠. 선생님이 또 코로나 이야기해서 슬픈가요? 선생님도 슬픕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당연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자유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에 밤낮으로 속상해하고 있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잠재되어 있던 캐캐묵은 갈등이 더 커지는 등의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갈등은 나의 또 우리의 권리를 침해받은 상황으로 연결이 되죠. 여러분, 인간으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 인권과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가장 기본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이거부터 알고 갈게요.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자유와 평등에 관한 세계적인 지침 역할을 하는 문서입니다. 이 선언문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와 자유 30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별과 피부색, 신념, 종교 등의 특징에 관계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전 세계가 처음으로 합의하여 문서로 만든 것이죠. 당시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권리들은 지금까지도 국제인권법의 기반이 됩니다. 그럼 우리의 상황에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쉽게 풀어서 몇 가지 이야기해볼까요?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이성과 양심, 평등의 마음가짐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라는 뜻인데요. 코로나와 관련한 뉴스를 볼까요? 이성과 양심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까? 다음으로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인데요. 누구나 자신의 생명,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죠.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봉쇄와 자가격리 조치,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는 조치에 대해서 자유권을 박탈한다는 의견도 있죠. 여기에 국제규약인 자유권 규약을 적용해 볼까요? 이 규약에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공중보건과 같은 구체적이고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코로나와 같은 질병 예방과 같은 경우 가능하대요. 또 필요한 정도 이상의 제약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나아가 격리 대상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생활에 대한 결정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었어요. 그 외에도 적절한 집, 먹을 것, 물, 위생 등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목적이라든지 제약의 정도는 사람마다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 중요하겠죠. 다음으로는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위에 나온 내용처럼 그 밖에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 김승섭 교수에 의하면 질병이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질병은 평등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감염에 가장 취약한 분들은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 개발도상국의 국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캄레시 쿤티 영국 레스터대 병원 교수도 논문에서 소수인종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고 더 밀집한 곳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어 바이러스 전파에 더 취약했을 수 있다며 거주지가 위생 측면에서 취약했을 가능성, 또 저임금의 일자리에서 일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바이러스 감염을 피할 방역 조치에서 소외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을 했어요.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사회적 소수나 약자는 누구인가요? 언제든 나도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을까요? 국제 앰네스티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모든 단계에 걸쳐
인권은 온전히 존중받아야 하며 이는 위기가 완화된 이후에나 보장되는 사치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라고 하기도 했죠. 다음으로는 제5조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했어요. 요즘 코로나를 관련한 대응을 둘러싸고 국가 간 비난, 지역 간 비난, 또 단체를 향한 비난, 개인을 향한 비난의 말들까지 쏟아져 나옵니다. 물론 비판받아야 할 상황도 존재하겠죠. 세계 인권선언 19조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나와 있죠. 하지만 모욕은 단순한 기피, 분노와 같은 감정의 표현 혹은 비의도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싫어하는 감정의 표출을 넘어서 특정한 개인,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부추기고 정당화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도 모욕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권리의 뜻을 살펴볼까요? 권리는 첫 번째, 정당하고 의로운 가치. 두 번째, 요구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의 의미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길 때인 것 같습니다. 권리는 정당하고 의로워야 하며 내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는 대상을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로 이들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혐오의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를 보시면 코로나 상황에서 느끼는 차별이 있다. 그리고 나도 차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세계인권선언을 소개했지만 세계인권선언은 어떤 상황에서든 전 세계 모든 남성과 여성, 어린이와 어른의 인권이 모두 동등하다는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호 의지는 세계 여러 국가의 헌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에 반영되어 있어요. 또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29조 그리고 30조의 내용을 잘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는 내용과 이 선언에서 말한 권리와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이 부분. 누구에게도 어떤 나라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